자, 요번 단원에서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제 도형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들, 뭐 수학 용어가 다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이거 한번 했더라도 용어에 대한 정리는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위치 관계는 누구냐면 점과 직선, 그리고 점과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이거는 그냥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돼. 잘 봐. 점 A가 그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점 A의 위치 확인했어? 그럼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점 B를 보세요. 점 B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또는 직선 L 밖에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봐봐. 점 A를 한번 볼게요. 점 A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보시면 점 A가 직선 L 위에 있다 이런 표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는 직선 주어로 직선을 바꾸면 직선 L이 점 A를 지난다. 직선 L은 점 A를 지난다야. 자, 그 다음에 점 B 보세요. 점 B가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라는 표현 또는 주어가 직선 L로 바뀌면 직선 L이 점 B를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자, 평면하고 점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 보세요. 점 A의 위치 확인. 점 A가 평면 P 위에 있다. 대신 이거는 평면이 점을 지난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 그냥 점 A가 평면 P 위에 있다. 그 다음에 점 B의 위치 확인하세요. 평면과 점 B의 위치. 점 B가 평면 P 위에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요. 이거 정말 중요하지.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일단 두 위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직선 L하고 M이 만나지 않아. 한 평면에서야. 그러면 우리가 두 직선은 평행하다라고 하고 이런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내가 몇 가지 있다라고 했어? 세 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두 직선이 일치한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한 평면에서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봐봐. 평면에서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하면, 않으면 평행한 위치 관계가 됩니다. 평행하다. 또는 반대도 가능해. 평면에서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평행하지 않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제 공간까지 확장을 하잖아.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평면에서는 저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공간으로 확장을 하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한 개가 더 늘어납니다. 뭐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 보이십니까? 꼬인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하다, 에다가 꼬인 위치가 추가가 됩니다. 실제로 이 꼬인 위치가 뭐냐면, 자, 공간에서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두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림 보시면 보이지? 꼬인 위치에 있는 이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직선 M과 직선 L이 평행하지 않지? 저걸 평행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근데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지? 이런 상태를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꼬인 위치는 공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됐지? 아까 선생님 평면에서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 평행하다라고 했는데 꼬인 위치는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는데 평행하지도 않아. 이런 위치 관계를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참고라고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 이거는 나중 되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해만 할게. 뭐냐면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은 1.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되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자, 두 점 가지고는요. 직선밖에 그을 수 없어. 그런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이면 봐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이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이 주어질 때는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 그 두 번째 조건 볼게요.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봐봐. 여기 그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과 이 직선을 이렇게 연결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이런 식으로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주어진다면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질 때야. 근데 얘들아 잘 봐. 이게 내가 만약에 두 개의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그었어? 그럼 이렇게 끝점 연결해봐. 사각형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물론 직선은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을 의미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면을 사각형을 만들 수 있으니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진다면 평면을 하나로 정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질 때. 이거 그냥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해. 그럼 이렇게 이어. 그럼 얘도 역시 사각형, 평면을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질 때도 우리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해해. 이해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그릴 수 있으면 하나의 평면을 하나의 평면이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크게 어렵지 않아. 자,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아. 그러면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으면 이거는 직선 L과 평면이 평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행기호 아까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보세요. 평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여기 교점이 생기겠지?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세요. 직선이 평면 위에 있는 거야. 점하고 똑같아. 우리 아까 내가 직선 L이 있었고 점 A가 이렇게 있으면 점 A는 직선 L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것도 직선 L이 평면 P 위에 있다. 또는 직선이 평면에 포함된다. 또는 주어를 바꾸면 평면이 평면 P가 직선 L을 포함한다. 이런 표현도 괜찮은 거야. 그 다음에 3번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지 평행하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인데요. 이거 보시면요. 이게 은근히 좀 까다로운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볼게. 직선 L이 평면 P와 점 H에서 만나. 보이냐? 평면 P가 있고 직선 L이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데 한 점 H, 직선과 평면 P와 직선 L과 평면 P가 지금 점 H에서 만나고 있죠? 근데 잘 봐. 점 H를 지나면서 이거 점 H를 지나면서 평면 P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수직이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직선 L과 평면 P는 수직이다라는 표현 씁니다. 또는 수직이다, 직교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수직인 기호 이렇게 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겠지. 이건 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욕이 생각날 거야. 그래서 잊어버릴 수 없는 기호인데 그래서 직선 L은 평면 P의 수선이다라고 하고 점 H는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이거 그 앞에 단원에서 수직, 직교 이런 거 하면서 수선이고 수선의 발이라는 용어를 배웠으니까 낯설지 않을 거야. 됐지? 그래서 사실 이거 잘 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도 평면 P 위에 있지 않은 점 A에서 평면 P에 내린 수선의 발 H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고 말합니다. 직선하고 똑같지. 자, 직선 밖에 있는 한 점 또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A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을 그려. 수직인 선을 그려서 만나는 점을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하죠. 그러면 점과 점 A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선분 AH, 점 A에서 수선의 발 H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이거는 평면하고 직선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뭐냐면, 아까 직선 L과 이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 그치? 그럼 이 직선과 이 평면이 수직이려면 이 직선과 평면 P가 만나는 점 H에 대해서 H를 지나는 평면 P의 모든
H를 지나는 평면 P 위의 모든 직선과 L이 서로 수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잘 봐 얘들아. 평면 P 위에 있는 직선, 내가 한 직선 이렇게요. 이건 평면 P 위에 있는 거야. 근데 보라색으로 내가 직선 L을 그려. 교점이야. 이 H가.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이 L과 이 그 빨간색 직선은 서로 수직일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그런데 얘는 다른 직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을 때 갈색 직선 보여? 갈색 직선과 이 직선 L은 서로 수직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직선 L과 평면 P가 서로 수직이려면 점 H를 지나는 평면 P 위의 모든 직선과 저 직선 L이 서로 수직이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그 공간에서의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그냥 뭐 쉬우니까 한번 쭉 읽어보고 할게요. 두 평면이 역시 만나지 않으면 두 평면은 평행합니다. 두 개 평면은 만나지 않으면 평행해. 아니면 만나. 근데 우리가 두 개의 평면이 만난다. 이랬을 때는 한 직선에서 만난다. 됐어? 한 직선. 교선이죠. 교선이 생기게 될 거야. 또는 두 평면이 일치한다. 또는 두 평면이 평행하다. 이렇게 위치한 게 세 개뿐이 없습니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두 평면이 수직인 것도 잘 봐. 그냥 이거는 두 평면이 수직인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수직이다, 직교한다. 그 두 개의 평면이 수직으로 만나는 상태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평면 사이의 거리는 사실 우리가 평면 사이의 거리를 제일 뭐 잘 없긴 한데 평행한 두 평면 PQ 일단 평행한 두 평면이 있어야 되겠지. 점 A에서 평면 Q에 내린 수선의 발 언제나 점과 직선도 그렇고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도 그렇고 평면과 평면, 물론 평면과 평면, 두 평면 사이의 거리는 두 평면이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는 거거든요. 됐어? 평행한 두 평면에 대해서만 우리가 거리를 잴 수 있다. 그럼 여하튼 평면 위에 평면 P 위에 한 점 P에서, 점 A에서 또 다른 평면 Q에 내린 수선의 발, 항상 거리는 수선의 발을 그려서 거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평면과 평면 사이의 거리 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한다. 항상 수선의 발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일단 대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79번 되게 쉽지?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구하라 그랬는데 직선 L은 점 A를 지나지 않는다. 맞죠? 직선 L은 점 B를 지난다. 맞죠? 점 C는 직선 L 위에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 점 D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자, 그럼 두 점 BC는 같은 직선 위에 있다지? 같은 직선 위에 있다야. 그래서 5번이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184번 한번 볼게.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자, 직선이지? 직선 BC와 직선 BC는 미안 잘못 읽었다. 직선 AB, 직선 BC 그려봐. 한 점에서 만나지? 그걸 우리가 교점이라고 하는데 교점은 뭐가 되고 있는 거야? B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 직선 AB, 직선 CD, 그림으로 따라와. 직선 AB, 직선 CD. 평행한 거지.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마주보는 변끼리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잖아. 그치? 3번. 직선 AC,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다각형에서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직선 AC, 그리고 직선 BD. BD도 또 다른 대각선이지. 두 개의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직선 AD. 눈 따라오기. 직선 BC. 만나지 않지. 그래서 이거를 만나지 않는다. 평면에서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평행하다라는 표현 쓴다 그랬지?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평행. 그래서 4번도 역시 맞는 이야기. 자, 그럼 5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직선 BD. 눈으로 확인해. 대각선이지. 직선 CD. 만나지 않아? 쟤는 한 점에서 만나지? 교점이 D가 생기고 있거든요. 교점. D 있어.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이거 틀린 설명 된다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189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모서리 CG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자, 이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위치 관계를 우리가 공간에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꼬인 위치라고 하는데요. 이거 평행한 거 다 지우고 만나는 직선 다 지우면 돼. 그래서 한 땀 한 땀 봐봐. 일단 근데 이거를 CG하고 꼬인 위치에 있는 한 평면으로 볼 거야. 자, 일단 평면 위에 있는 면 A, B, C, D에서 CG하고 평행한 모서리 있어? 없지. 그러면 만나는 모서리 있어? 그럼 BC, CD 이렇게 지워 나가시면 돼요. 됐어? 그 다음에 페어로 볼게. 지금 하나의 밑면 A, B, C, D 봤지? 그럼 또 다른 밑면 E, F, G, H 볼게. E, F, G, H. 그러면 이 평면과 CG는 평행한, 사실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모서리도 CG하고 평행할 수는 없어. 그치? 대신 만나는 모서리는 있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자, 됐지? 그래서 위아래 면 봤어. 이제 앞면을 볼게, 앞면. BFGC. 자, 사실은 이 평면에서 CG하고 만나는 건 이미 BC하고 FG가 지워졌네요. 그럼 평행한 모서리, BF 있지? 얘도 지워버려. 그 앞면 봤으면 뒷면으로 갈게. 뒷면. A, H, T. 뒤에 있는 면 볼게. 자, 저 면은요. 사실 CG하고 만나는 모서리는 없어. 그럼 평행한 모서리는 있으니 평행한 모서리 지워. DH, AE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앞뒤 확인 끝. 양 옆으로 갈게. 자, ABFE 볼게요. 면 ABFE. 걔 보면요. 사실 CG하고 만나는 모서리는 있을 수가 없지? 근데 평행한 모서리 어때? 이미 BF, AE 지워졌지? 끝. 그 다음에 다시 이 남은 면이 면 CGHD거든요. 사실 이미 얘는 지워지는 작업이 다 끝났어. 그치? 그래서 평행한 모서리 만나는 모서리 다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행한 거 다 지웠고 CG와 만나는 모서리 다 지웠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서리가 CG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다. 그래서 만약에 CG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다 쓰세요. 그럼 다 써야 돼. AB, AD, 그리고 밑면으로 왔을 때 EF, EH. 그치? 끝. 이게 다네.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찾으시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4번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립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는데 한번 보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AB 위치 확인, 모서리 BC 위치 확인. 한 점에서 만나지? 어디? 교점이 누가 되는 거야? 점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 맞습니다. 2번 모서리 AB 위치 확인하세요. 모서리 FG AB FG 봐봐. 얘네 평행해? 아니지. 맞나? 아니요. 이런 걸 공간에서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 3번 모서리 AD 위치 확인하세요. 걔하고 평행한 모서리는 3개다라고 했는데요. 평행한 모서리 다 찾아야 돼. 그럼 평행한 모서리 AD와 평행한 모서리 누구 있어? BC, EH, FG 말고는 없음. 그래서 평행한 모서리 이렇게 3개. 역시 3번도 맞는 이야기네. 자, 4번 모서리 BC 위치 확인하세요. 모서리 BC. 모서리 BC와 모서리 DH는 수직으로 맞나? 아니지. BC하고 DH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 사실 모서리 BC와 모서리 DH는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4번이 땡. 5번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모서리 BF 위치 확인하세요. 모서리 BF, 모서리 CG 이렇게요. 얘는 만나지 않는 거 맞죠? 여기서는 그냥 평행하다라고 설명해도 맞는 표현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20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그림을 그려볼 거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만약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다 그러면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럼 이거 삼각형. 삼각형도 평면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얘는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정해집니다. 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얘들아, 이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평면에서 있을 수 있는 위치 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한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됐어? 그래서 2번 탈락. 근데 한번 나머진 정말 평면을 어떻게 그리는지 선생님 한번 보여줄게요. 3번.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렸지? 그러면 물론 직선은 한없이 뻗어나가는 거지만 내가 그린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즉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이렇게 그려. 물론 직선은 한없이 뻗어나가는 선이지만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삼각형 이런 모양으로 평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평행한 두 직선 평행하냐? 그럼 이렇게 연결해봐. 사각형. 이런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건 하나의 평면이 정해진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죠? 그래서 평면이 하나로 정해질 조건이 아닌 것은 2번이었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20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한번 볼게. 자, 선분 AD 위치 확인. 선분 AD 위치 확인. 선분 FH 위치 확인. 얘는 평행이니? 아니요. 그렇다고 만날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 이거 꼬인 위치에 있다? 맞죠? 응. 2번. 모서리 BC 확인. 그 다음에 이 모서리가 면 A, B, F, E 어디 있는지 확인하세요. A, B, F, E 확인했어? 그러면 이 평면과 이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여기서 2번 보시면 이 모서리 BC와 이 면은 수직이다 그랬는데요. 자, 수직이려면 자, 이 면과 이 모서리의 교점이 B인 거잖아요, 얘들아. 그럼 B를 지나는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선과 CB가 수직이어야 돼. 그럼 얘들아 잘 봐. 모서리 AB하고 모서리 BC가 서로 수직인 거. 왜? ABCD가 직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점 B를 지나는 평면 ABF A 위에 있는 직선이 BF야. 그럼 BF랑 BC도 서로 수직입니까? 네, 수직 맞잖아. 이유는 BFGC가 직사각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려면 교점 B를 지나는 이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CB가 이 직선이 수직이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 3번 모서리 BD BD는 모서리가 아니다. 여기서는 그냥 직선 또는 직선이라고 얘기해야겠다. 직선 BD는 위치 확인하세요. 면 EFGH와 평행하다. 직선과 평면이 만나지 않으면 이건 평행하다가 맞는 거지. 4번 역시 직선 BD는 평면 BFDH에 포함된다. 이거 맞는 거죠. 직선 BD는 평면 BFHD에 포함되는 직선인 거예요. 자, 5번. 평면 BFHD 확인. 와, 평행한 모서리는 몇 개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BFHD하고 평행한 모서리를 다 찾을게요. 만나지 않는 모서리. AE하고 CG. 또 있어? 만나지 않는 모서리? 없지. 그래서 이건 평행한 모서리 4개가 아니고 2개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5번이 땡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20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에서 점 B와 면 EFGH 사이의 거리 위치 확인하세요. 그러면 점과 이 평면 사이의 거리는 이 점에서 이 평면에 뭐를 내야 돼? 수직인 선을 그려라. 그럼 사실 수선의 발은 여기서 누가 되는 거야? F가 되는 거겠죠? 점 F가 수선의 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BF가 점 B와 면 EFGH 사이 거리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모서리 BF의 길이는 모서리 DH하고 같을 거니까 4cm다. 이렇게 되겠죠. 그 선생님 F자 처음 본 사람 낯설 건데 이거 BF다. 어,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2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 같은 삼각기 중에서 면 ABC 위치 확인.
수직인 면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거 삼각기둥이지. 그럼 ABC가 밑면, DEF가 또 다른 밑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기둥에서 밑면과 옆면의 위치 관계였거든요. 그러면은 옆면은 모두 밑면과 수직인 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면 ABC와 수직인 면을 다 찾으세요. 그러면 옆면 다야. AB, ED, 그리고 면 BC, FE, 그리고 면 AC, FD 이렇게요. 됐어? 그리고 면을 읽을 때 선생님이 아까 마지막 A, C, F, D를 볼게요. 면을 읽을 때는 A, C, F, D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또는 면 A, D, F, C 이렇게 읽어야 돼. 얘를 A, F, C, D 이런 식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은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서 꼭지점을 차례대로 읽어줘야 된다라는 거 약속이야. 자, 그래서 A는 3 되네. 으로 A는 3. 자, 그 다음에 면 ABC와 만나지 않는 면. 면과 면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이건 뭐야? 평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 ABC와 만나지 않는 면은 누가 있어? 평행한 면은 면 DEF 있다. only 원이다. 그래서 B는 1이다. 됐죠?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지 말고 니네가 문제를 풀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면 이렇게 다 찾아서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218번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직육면체를 세 꼭지점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라 만든 입체 도형이다. 이때 모서리 BE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 쉽게 찾는 방법은 뭐냐면 그 잘라냈잖아. 복원을 해. 복원. 그래서 A하고 BC하고 사실 A를 지나면서 BC하고 평행한 모습 이게 잘 연상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이 점 B를 지나면서 이 F하고 평행한 모서리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거 복원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이렇게 복원. 그러면 BE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거. 그래서 꼬인짓은 공간에서기 때문에 BE를 포함하는 평면인 BEF와 ABE는 찾을 필요조차 없는 거였어. 그치? 그럼 저 뒤에 있는 면 AD, GC 중에서 얘하고 꼬인 위치는 원래 만나는 모서리 지우고 평행인 모서리 지운다가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잡는 게 맞는데 좀 우리는 좀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BE하고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찾을 수 있지. 면 AD, GC에서 누구 있어? 모서리 AD요. 모서리 DG도요. 모서리 CG도 역시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아요. 모서리 AC도 마찬가지라는 거 보이십니까? 좋아. 그러면 밑면. 사실 이 앞에 면은 모서리 BE를 포함하고 있는 평면이기 때문에 BEF에서는 꼬인 위치에 BE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아예 찾아볼 생각 안 해도 돼. 마찬가지로 얘들아 그 밑면이 그 그 위에 있는 면, 밑면, ABC. 거기에서는 A씨뿐이 없는데 썼지. 그 다음에 밑면, DEFG. 밑면 보면 꼬이 치는 거 DG. 썼지. 아, 그 다음 밑면에서 FG가 있군요. 밑면에서 FG. 그치? FG 이렇게요. 그래서 앞뒤 위아래 했어. 그럼 양옆 남았죠? 양옆. 그래서 BFGC에서 보세요. BFGC에서. 그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는 거 CG하고 FG인데 이미 썼지? 그리고 또 다른 옆면 AD 이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 않은 거 AD. 이미 썼지? 끝. 그래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이게 개수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개. 이게 정확하게 이거 5개를 뽑아냈느냐가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2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정육면체를 만들 때 다음 중 A, B의 꼬인위치. 근데 얘들아 잘 봐. 전개도는 현재 평면 도형이야. 근데 꼬인위치는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 그래서 얘를 접어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정육면체를 만들 때 만들어서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찾아라 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를 접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아 이거를 접어 올릴 때 그 밑면을 먼저 까는 게 중요한 작업이야. 선생님은 사실 이거 있지. 얘를 밑면으로 까는 게 가장 쉽다라고 생각함. 그래서 일단 정육면체를 그려. 정육면체를 그려. 보이는 모서리. 선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죠?
어허허. 그래서 자, 이 연두 얘를 밑면으로 깔 거야. 그래서 C, D, E, L 이렇게요. 그러면 M하고 N은 어디로 갈 것 같아? C 위에 N, L 위에 M 이렇게 있죠? 그러면 A, B 보세요. B는 점 지금 D하고 만나는 거 보여? 이거 어떻게 써? 너무 붙였었다. 점 D하고 B하고 붙게 되겠죠? 그럼 A는 어디 갔어? A는 요 위로 오겠죠? 그 다음에 면 LEJK 볼게요. LEJK. LE. 사실은요, 그 LEJK 이면이 옆면으로 들어가는 거지. 옆면, 여기요. 그래서 순서대로 읽으면 돼. 지금 이미 LE가 있거든요. 그래서 LE, J, K. 그럼 M하고 K하고 붙게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면 EFG, J를 볼게요. 면. 근데 이 J가 이미 있지. 이 J를 이미 그려놨거든요. 이거 앞면으로 오게 되는 거야. 이 J 위치 확인. 그래서 이 평면을 E, J 이렇게 읽었잖아. 그 다음에 GF가 와야 돼. 그래서 E, J, G, F. 그래서 지금 B하고 D하고 F가 겹쳐지게 되는 거다. 너무, 네, 너무 더럽지. 그 다음에 JG, HI만 남았거든요. 그럼 JG가 이미 그림에 들어가 있니? 네, 여기 있잖아. 잘 봐. JG가 여기 들어가 있죠. JG. 그러면 따라 읽어. 평면 JG, HIG. 그래서 JG, H. 아, 이거 위로 가겠구나. 잠깐만요. 잘못했다. 지금 보시면 JGHI는 윗면으로 간다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JGHI, M하고 I하고 또 겹쳐지게 되네요. 그래서 M하고 겹쳐지게 되는 점이 I하고 K 두 개가 되네요. 자, 여하튼 그 위치 확인, AB 위치 확인. AB 어디 있어? 지금 빨간색으로, 아니, 빨간색 이미 썼네. 보라보라로 한번 해볼까? AB 여기 있죠? 어, A, B와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 찾아. 이거는 사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A에는 꼬인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 되겠죠? 그 다음에 모서리 CL 찾아. CL 어디 있는지. CL 저기 있다. 오, CL은 보라색 모서리와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모서리 DE요. 모서리 DE는 모서리 A, D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니까 아우트. 자, 모서리 EJ 찾으세요. 모서리 EJ. 모서리 이 J는 사실 AB하고 평행하죠? 그래서 얘도 아우트. 모서리 LM 찾으세요. 모서리 LM. 모서리 LM 어디냐면 여기 있다. 여기. 아니, 뭘로 해야 되지? 주황주황으로 한번 해볼까? LM. LM도 역시 AB하고 평행하네요. 그래서 꼬인 위치에 있는 건 only one 이렇게 되겠습니다. CL. 자, 그 다음에 228번 한번 볼 건데요. 228번은 사실 가장 좀 너네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인데 잘 봐.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 LN과 서로 다른 두 평면 PQ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직립면체 그리세요. 직립면체 안에서 해결합니다. 직립면체 4개 그릴 거야. 그느들에 해당하는 거. 공간 확보해서 그리세요. 자, 기억. L하고 P하고 평행이고 사실 소문자는 직선이고 대문자는 평면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기억 봤을 때 직선 L과 평면 P 평행이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소문자 M, 직선 M과 대문자 P, 평면 P 평행. 야, 근데 지금 이고 그랬는데요. 두 개의 문장에서 공통으로 나와 있는 게 P죠, P. 그럼 P를 먼저 설정할 거예요. 내가 위에 있는 이 평면을 P다라고 한번 해놔 볼게. 그러면 잘 봐. 직선 L이 평면 P하고 평행이고 직선 M도 평면 P하고 평행이래. 그러면 보세요. 그림에서 이 직립면체에서 평면 P와 평행인 직선을 다 그려.
사실 밑에 있는 이 네 개의 직선은 모두 평면 P하고 평행하죠. 근데 사실은 이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위치 관계가 거의 90%는 있는데 다 들어가진 않거든. 이때 잘 봐. 이 직육면체 안에 있지 않은 모서리 중에서 평면 P와 평행한 직선을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띄울 수 있죠.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5개의 직선이 있죠? 이 5개의 직선 중에서 L하고 M. 사실 이 5개의 직선 모두 평면 P와 평행인 직선이야. 그러면 이 5개의 평행한 직선 중에서 2개를 뽑았을 때 그 2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로 있을 수 있는 거. 네. L하고 M이 평행일 수 있죠. 보라색 중에서 이 빨갱이 2개를 집어내면 서로 평행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근데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는데 특히 수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나로 해야지. 이거나 직선 L과 M이 수직으로 만날 수 있어. 또는 어떤 위치 관계도 나올 수 있냐면 꼬인 위치도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선생님 연두색으로 저 위에 있는 보라색 직선과 밑에 있는 빨간색 직선은 서로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니은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근거이 너무 없는데? 자, 니은 직육면체를 일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이고 직선 L과 평면 P가 서로 수직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문장에서 지금 둘 다 두 번 다 출연한 게 직선 L이야. 그럼 직선 L을 먼저 기준점으로 삼아 볼게. 자, 직선 L을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했어요. 얘가 직선 L이야. 자, 그럼 이 직선과 평행인 직선은 모두 몇 개 있어? 직선 L과 평행인 직선 다 보라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까? 그렇죠. 이렇게요. 오. 그 다음에 이 공간 이 직육면체 위에 있지 않으면서 직선 L과 평행인 거 이렇게 하나 더 그릴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수직인 평면이요. 사실 이 직선, 보라색 직선과 평행인 평면은 2개 있는 것 같아. 어디? 위, 아래. 이것뿐이 없어. 빨갱이. 됐습니까? 그럼 이 빨갱이 평면과 보라색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 한 점에서 만나는 것뿐이 없지. 또는 수직인 위치 관계뿐이 없어. 그래서 L과 M이 평행이고 L과 P가 수직이면 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 수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 바깥에 있는 이 연두색 직선과 저 빨간색 직선이 어떻게 수직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직선은 위아래로 한없이 뻗어나가요. 그리고 저 내가 빨간색 평면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그냥 저 직사각형 안에 있는 거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야. 공간으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공간 확장하면 이 연두색 직선과 이 빨간색 평면은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 기억의 결론을 안 냈군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얘기야. 왜냐하면 얘가 단정적으로 평행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직선 L과 M은 수직인 관계가 즉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가 나올 수도 있고 꼬인 위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아우트. 그러니까 항상 참이어야지 수학에서는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기억은 아웃. 자, 디귿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채점부터 하세요. 네, 이놈. 자, 직선 L과 평면 P가 평행. 직선 L과 평면 P가 평행 그랬는데요. 그럼 직선 L부터 한번 꽂아놔 볼게. 그럼 직선 L을 꽂아놓 보면 이렇게요. 직선 L 이렇게 꽂아놔 볼게. 이 직선과 평행한 서로 다른 두 평면. 그럼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 여기 빨간색 평면, 그리고 초록색 평면, 이렇게. 옆면 하나, 밑면 하나, 그치? 그러면 여기 이 직립면체 이 위에 있지 않으면서 직선 L과 평행인 평면 여기다 하나 더 그릴까? 하늘, 이렇게요. 됐어? 그러면 두 개의 평면, 그 직선 L과 평행한 서로 다른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L하고 P하고 평행이고 L하고 Q하고 평행이면 두 평면 P하고 Q의 위치 관계. 지금 연두색하고 빨간색 꼽으면 걔네 수직이지.
근데 빨강색하고 하늘색 꼽으면 얘네가 평행할 수도 있는 거야. 됐지? 이렇게요. 그 일치는 있지 않아. 왜냐면 서로 다른 두 평면이기 때문에 일치는 있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리을 하나만 더 그리면 되는데, 리을 하나를 어디다 그리노? 잠깐만. 아, 여기다가 한번 확장해 볼게요. 여기다가 리을. 아, 나 바보다. 왜 어렵게 저기다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자, 리을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직선 L과 평면 P가 서로 수직이고 직선 N과 평면 P가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P를 먼저 지금 이야기 두 번 다 등장하고 있는 게 평면 P거든요. 그러면 평면 P 보라보라 해놓을게요. 자, 그럼 이 평면과 서로 수직인 위치에 있는 직선을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아, 다른 색깔로 다 표시할까? 평면 근데 P하고 수직인 위치에 있는 직선은 또 하늘이네. 잠깐만. 이것뿐이 없다는 거 보여? 상다리, 식탁다리 4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뿐이 없어요. 그치? 그럼 나머지 하나의 색은 뭘로 하지? 핑크, 핑크? 자, 이렇게 됐죠. 이거 4개만 평면 B하고 수직인 위치 관계에 있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L하고 평면 P가 수직이고 M하고 평면 P가 수직이면 이 두 개의 직선 L하고 M. 사실 4개의 직선 중에서 2개를 뽑았을 때 그 2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는 평행뿐이 없죠. 그래서 리을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아까 니은이 맞는 얘기였죠. 그래서 느하고 르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대표 문제가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려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